네, 안녕하세요. 연극술사의 춤추는 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책 소개와 더불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얻게 된 저만의 깨달음들, 그런 것들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서 영상 찍습니다. 요 책은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올리버 섹스가 지은 책인데요. 요 저자는 신경학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요 책은 논픽션, 스스로 논픽션 작가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임상 체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소설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 저자도 이야기하지만 어떤 그 실제적인 진짜와 그 다음에 어떤 허구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섞여서 어떤 뭔가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소설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죠. 이거는 실제 있었던 임상 체험기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뭐 했다 이렇게 어떤 그런 의학적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야기의 어떤 소설처럼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서사 구조를 띄어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쓴 거에는 이 의사가 그동안의 어떤 그 병력, 그 병의 어떤 이 사람이 병력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지 그냥 이 사람의 병의 이름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만 기재가 되는데, 그런 식의 병력은 어떤 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이거는 인간에 대한 적용에는 인간 그 자체가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나가고 어떻게 이거를 병을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라고 하는 그 인간이라는 주체가, 즉 그 병을 대하는 고뇌하고 고통받고 병과 맞서 싸우는 그 주체적인 그 인간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체인 인간이 들어가서 서사 구조를 띄어서 임상 체험기를 써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두 가지예요. 일단 정말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라는,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읽었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초등에서 연극 수업을 제가 11년 차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요거를 강조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적으로 일하고 있는 영역이라 보시는 분들이 참고하셔도 됩니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이 연극 수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은 이 배움이라는 것들을 할까라는 궁금증에서 이 책을 접했었는데,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어떤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어떤 그렇게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배워나간다고 합니다. 통합적으로, 다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워나가지 하나하나를 이렇게 뭐 추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떼서 이렇게 따로 보면서 배워나가지를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전체 안에서 그냥 하나씩 여기서 배웠다가 또 저기로 갔다가 막 이렇게 배움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렇게 통합적으로 배운다는 거지, 어떤 계단처럼 요거 배웠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이런 체계적으로는 교육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초등 5학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특히나 저는 애들이 핸드폰, 이 디지털 기계를 만질 때를 보면 절실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뭔가 일단 매뉴얼을 보잖아요. 뭐가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얘네는 일단 잡고 그냥 막 뭐 여기저기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서 훨씬 쉽게 익혀나가죠. 근데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런 디지털 기계를 봐봐, 여기 이거 뭐지, 이름 뭐지, 뭐 명칭 일단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능을 설명하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디지털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취약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를 막 그 설명서를 보고 익히기에도 조금 이렇게 역부족이다 보니까 그냥 애한테 어떨 때 이렇게 맡기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설명서를 본 것도 아니고 뭐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배운다는 거는, 배움은 그냥 정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전체적으로 보고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저도 공감을 했는데,
이 책 제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이 임상 체험기 중에 그 이제 조금 어떤 지능적인 부분이 부족한 지능은 저에게 좀 장애라고 표현하겠네요. 근데 저는 그 지금 뭐 장애 비장애라는 부분도 그 발도르프 교육의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가 모두가 장애라는 전제 하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제가 아주 깊이 공감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어떤 한 부분은 난 장애가 아닌데 근데 그 루돌프 슈타이너가 말하는 장애라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 조금 뒤처지는 부분, 그러니까 균형이 약간 깨진 부분, 너무 한쪽이 특별히 너무 더 발달돼서 한쪽 기능이 조금 덜 발달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다들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지능적으로는 정말 현저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쪽에 저는 아까 정말 깊이 공감했는데 그 너머의 것은 그러니까 결함 저편에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그 좀 신경계통에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으신 분들, 예. 그러니까 소위 보면은 지금 대다수의 어떤 주류처럼 이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니까 그런 분들을 어떤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보면 결함 저편에 있는 것은 볼 수 없는 검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말 특출한 부분, 굉장히 더 도드라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 또 읽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어떤 장애라고 하는 부분을 슈타이너가 말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죠. 정말 뭐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뭐 다 인간은 정말 평등하다. 그리고 다 인간은 완전하다. 이런 말들이 그냥 뭐 인문학적인 말이나 그냥 도의적으로 인본적인 것으로 또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뭐 그런 부분이 말들이 아니라 이건 정말 사실이구나. 팩트구나. 이 어떤 신경의학적으로 어떤 인체를 사람을 분석을 해봐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물질 세계에서의 눈으로 장애인이라고 하고 있는 그 분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 구현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 시스템 상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말이 그냥 정말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모두가 다 완전하구나, 있는 그대로 다 완전하구나라는 말이 정말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뭐 장애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그래서 그 장애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하죠. 이 아이들은 좀 특별한 존재고 더 우리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저부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나는 좀 멀쩡한 사람이고 저들은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런 사고가 확실히 깨진 것 같아요. 절대 아니구나. 절대 그렇지 않구나. 그냥 정말 다 완전하구나. 있는 그대로 다 완전하구나. 그리고 나도 어느 부분은 균형이 좀 덜 깨져 있는 부분은 장애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느껴졌던 책이라서 저는 이번에 이 책은 제가 빌렸는데 좀 꼭 소장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천천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밑줄도 그어보면서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궁금하고 어떤 육아 그다음에 아이들의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저는 강력 추천입니다. 네. 연극술사의 춤추는 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